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내가 카카오톡 친구는 2,000명인데 막상 전화해서 이야기할 친구는 한 명도 없어. 이걸 인생 전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저번에 다뤘던 인간관계는 불평등과 차별이 원칙이다 영상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AS를 좀 해드릴게요. 저번에 여성의 포용력에 대한 영상처럼 부연 설명을 해줄게. AS 기사 왔습니다. 이것도 업로드 할 건데 이제 업로드로 보시는 분들은 인간관계는 불평등과 차별의 원칙이다 원본 1편을 꼭 보고 오세요. 내가 내 영상을 다시 해석하는 거지. 시청자분의 댓글을 한번 보면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자, 보시면 중간 단계의 관계를 편히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은 좋지 못한 걸까요? 팬, 만티보 이런 게 아니라 모두와 적당히 잘 지내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남기셨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한 이야기랑 그 완전 핀트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간관계는 불평등과 차별의 원칙이다 영상 썸네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 때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공격할 때야. 내가 봤을 때 영상을 보시다가 전제 조건을 잠깐 까먹으신 것 같아. 댓글 남기신 부분의 내용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 기억하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인간관계에서 그 존나게 강해지는 법인가? 그 영상에서 이미 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호불호를 쉽게 갖지 말고 드러내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 별 이유도 없이 저 사람은 괜찮아, 아니 저 사람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고 그걸 티내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영상이랑 이 영상은 진짜 핀트가 아예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를 차별 대우하면 그건 바보죠. 그래서 저번 영상의 주요 논지가 뭐냐면 저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미워할수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더 집중한다. 그래서 제가 빵 돌려먹기를 예로 들었었죠. 무인도에서 빵 돌려먹기. 이번에는 제가 내 현실의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제 앞에서는 사실 찍소리도 못하는데 뒤에서 계속 뒷담화하던 애가 있었어요. 근데 내 귀에는 다 들리지.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손을 대서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결국 제 뒷담화를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는 누가 나를 미워할수록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준다고 했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저를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일담을 들으니까 아니 다니엘 그런 애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야. 그러니까 나를 뒷담화하던 애만 점점 고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안 하더라고. 저번 영상의 내용을 좀 해석해 봅시다. 심층적으로. 그 영상의 내용은 사실 이렇게 유명 조직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의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이거 아마 다 보셨을걸요? 책이나 영상에서. 첫 번째, 그 영상의 내용의 핵심 내용은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본인이 빵을 먼저 주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여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근데 뭐 정량적으로 엄청 잘나야지, 본인이 잘나야지 뭘 줄 수 있냐? 아닙니다. 대부분은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핵심 내용,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 테이커들, 이들은 포용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1편에서도 말했듯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거나 실제로 공격하는 경험을 한 번씩은 하게 되죠. 근데 어떤 누군가는 너무 우호적이고 친절해서 나를 배척하려는 사람마저도 자신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아무것도 못 건지고 관계에서 을이 된 상태로 아둥바둥 거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미워하면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애덤 그랜트가 말하는 테이커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덤 그랜트에 따르면 조직에서 인간상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죠. 기버, 그리고 매처, 테이커. 기버는 주는 사람, 매처는 받은 만큼 주는 사람, 테이커는 남의 거를 뺏어서 받기만 하는 사람.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전 직종에서 가장 안 좋은 성과를 낸 사람들도 기버였는데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도 기버라는 거지. 근데 같은 기버인데 왜 차이가 있을까? 그게 뭐냐면 테이커, 빼앗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역량 차이라는 거죠. 이 기버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갈아먹는 테이커들을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못 걸러내면 백날 줘봤자 좋지 않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테이커들을 무시하고 내 친절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줬던 사람들에게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다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내가 진짜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많은 경우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싫어서 혹은 뭐 융이 말하는 그림자 투사 때문에 프로이트가 말하는 방어기제 때문에 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들의 목적은 나를 공격함으로써 본인이 관계에서 우위에 서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또 사과를 받아내고 그래서 내 행동을 인위적으로 수정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걸 다 받아주면 그 사람들의 목적대로 나는 조종당할 뿐이야.
여러분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 검열하면서 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저도 댓글에 그런 거 꽤 달리거든요. 얄랑한 댓글 몇 줄로 내 채널의 방향성을 수정시키려고 하는 애들. 나는 영상 하나 만들 때 일주일 넘게 고민하고 얼굴 다 까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인은 스크린 뒤에 숨어서 기껏해야 길어야 5분 정도 댓글 달면서 내 사과를 받아내려고 한다던가 그런 애들이 있다고. 전형적인 테이커들이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단호하게 대응을 해줘야 돼요. 무시하거나. 제가 예전에 아이는 권력자라고 했죠. 걔네들은 그냥 애처럼 구는 거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바꿔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하면 착한 사람들은 들어주거든. 아니 진짜 애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귀엽기라도 하지. 근데 다 큰 성인이 애처럼 굴면 어때요? 좁해야지.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커들을 무시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인생에 있어서 나를 열렬하게 사랑해주는 소수는 필수적인 존재다. 저는 영상에서 적을 만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적을 왜 만들어? 그리고 뭐 회사는 뭐 평생 다닐 거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살아도 돼. 임원할 거 아니면 적당히 친해지고. 아까 말한 매처처럼. 근데 이제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는 나를 열렬하게 사랑해준 소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려면. 제가 말했죠. 우리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한두 명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결국. 왜냐면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인생 자체가 원래 고통이고 미움 받는 일 천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미움 받고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하는 거는 바보짓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삶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한 요소들, 뭐 스트레스라든지 고통, 뭐 혼란, 미움받는 일, 이런 게 없는 게 더 이상해. 우리는 이거는 평생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있으면 오히려 더 좋지. 그래서 고통이나 이런 미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한두 명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필수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아니 사람이 인생에서 제일 서러울 때가 언제냐면 그 비유를 하자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내가 카카오톡 친구는 2,000명인데 누워서 친구 목록 보다가 보니까 막상 전화해서 이야기할 친구는 한 명도 없어. 이런 거죠. 이걸 인생 전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애착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그 애착 형성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그 인간은 전쟁통에 번식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인간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애착이 깊게 형성된 사람들을 더 찾게 되고 또 전쟁터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섹스라도 해서 애착을 만들어내는 거지. 인간은 애착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많은 동물들과는 다르게 수컷마저도 그냥 씨 뿌리고 도망가면 성전략에 실패하는 종족이 인간이라는 거지. 그 다른 동물들 중에서는 수컷이 진짜 씨만 뿌려도 되는 애들이 많거든.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라 애가 제대로 클 때까지 암컷이랑 같이 내 새끼를 보호해주고 양육하고 애착을 형성해야지 되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했잖아요, 제가. 인간 남성의 성전략이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근데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남자가 결혼하고 애 낳은 다음에도 그 다른 여자한테 씨 뿌리고 다니면 돈이 아무리 많아서 감당 가능하더라도 애가 제대로 못 큰다니까. 그러면 아니 아빠가 외도를 하는데 잘 자랄 애가 어딨어요. 그럼 실패한 거죠. 애가 제대로 못 컸으니까. 내 DNA를 가진 애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있는데. 여튼 말이 좀 샜는데 인간은 애착의 동물이라는 거야. 그래서 애착 형성이 깊게 된 사람이 우리는 소수라도 삶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애착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 욕구가 해소가 안 돼서 결혼은 못해도 우리가 1인 가구에서 반려견 키우고 반려묘 키우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애착이 필요한 동물이라서.